안녕하세요. 마블 복싱 스퀘어 김신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싱 장비, 그 중에서도 이 위닝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동호인들은 또 장비 이빨 세우는 것도 하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저도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닝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막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써보고 했는데, 오늘은 가장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그러는 브랜드죠. 위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글러브부터 하면 여기부터 8온스, 10온스, 12온스, 14온스 레이스, 14온스 벨크로, 16온스 벨크로고요. 그 다음에 헤드기어는 P자형 커스텀 두 가지, 그 다음에 일반 모델 하나, 그 다음에 코보 헤드기어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제 거고, 나머지는 뭐 이거는 관원 거, 이거는 누가 버리고 간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코치 거, 이것도 우리 코치 거, 이것도 우리 코치 거, 이렇게 되고요. 먼저 글러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피셜 타입이에요. 8온스랑 10온스는 레이스 타입 오피셜 타입인데, 얘네는 일단 좀 스파링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스파링이랑 좀 트레이닝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사이즈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벨크로 기지 다 비교하면 12온스랑 14온스, 14온스가 약간 더 크죠. 그리고 16온스는 옆으로 엄청 넓어요. 16온스 벨크로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약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쏘관에서 손이 제가 손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쏘관에 손이 들어가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14온스, 16온스 벨크로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먼저 12온스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좀 글러브가 작다 보니까 스파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이거 제가 5년 넘게 계속 사용한 거거든요. 막 일부 좀 이렇게 변색도 많이 되고 막 찢어져가지고 제가 청테이프 발라놨는데 5년 넘게 썼는데도 아직 패딩이 그대로 막 살아있어요. 탱탱하거든요, 아직도. 내구성 면에서는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6온스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위닝이 내부가 되게 큰데, 12온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제 손에 딱 맞아요. 적합해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느낌도 딱 좋고, 채웠을 때도 크게 딱 여기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지도 않고, 핸들에 끼면 좀 더 타이트해지거든요. 글러브로서 제가 트레이닝 할 때는 제일 좋아하는 글러브고, 이걸로 진짜 거의 5년 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닝을 여기다 할애했는데, 이게 뭐 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벨크로도 5년 썼는데도 아직도 짱짱하고요. 그리고 위닝 특징답게 이게 손목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스냅 매기면서 때리는 기분도 느낄 수 있고, 또 주먹이 막 옛날 막 글러브처럼 너무 폭신폭신해가지고 다 박히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 또 막 요즘에 나오는 하드한 글러브들처럼 팽팽 튀기는 느낌도 아니고 딱 적합한 정도의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위닝에서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12온스를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온스, 얘는 레이스 타입이고, 이제 14온스부터는 스파링을 하니까 스파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 14온스 일반 타입도 있는데 일단 커스텀 두 개만 꺼내놨어요. 두 개 꺼내놨고, 하나는 파키아오가 옛날에 썼던 그린 색상, 그리고 이거는 좀 흔하지 않은 색상이죠. 스카이블루 색상이라고 하늘색인데요. 일단 벨크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14온스도 16온스만큼은 아니지만 내부가 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껴보면, 낀 다음에 벨크로를 꽉 조여요. 꽉 조이게 되면 이쪽 부분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쏘간의 내부가 처음에는 딱 느낌이 좋은데, 스파링 막 여러 라운드 뛰다 보면 땀나고 막 그러면 쏘간에서 주먹이 약간 노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패딩도 엄청 좋고, 뭐 상대방을 때렸을 때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내 주먹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정도의 적절한 패딩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맞았을 때 막 좀 돌덩이에 맞는 느낌 나는 것도 아니고, 딱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손바닥이 너무 넓다는 게 아쉽고요. 이게 아마 뭐 일반 스파링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없지만 프로 시합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옛날 글러브 같은 거 끼고 하면 글러브가 진짜로 상대방의, 이게 그때 헤드기어 없이 8온스, 10온스 막 이런 거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먹의 너클이 상대방이 이런 데 때렸을 때 뼈에 닿는 느낌이 나요. 막 그러면 진짜 케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닿는 느낌이 나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손이 막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여기 뼈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이게 상대방 사람 머리뼈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요. 근데 글러브를 그냥 솜으로 된 거 이런 거 끼고서 막 밴드지까지 감았는데도 때리고 나면 막 뼈가 느껴지고 막 그러면 안 좋은데, 그런 정도의 소프트함은 아닌 반면에 너무 하다하지도 않아서 딱 느낌 좋다, 그게 결론이고요. 근데 이제 벨크로 타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여기는 그냥 손바닥에 이쪽에 손목에 가죽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목 보호가 좀 부실해요. 제가 이제 다른 브랜드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보면 여기 손목 쪽에 패딩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벨크로 타입도. 근데 위닝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벨크로 여기가 그냥 열어보면 그냥 맨 가죽입니다. 딱 가죽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목 보호가 약간 취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메이커 글러브들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이쪽 카프 부분이 길이가 좀 짧아요. 위닝이. 그래서 아무래도 손목이 좀 이쪽 보호되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손목 보호가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반 평소에는 저는 레이스 타입은 잘 안 쓰거든요. 끝묶고 풀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 혼자 스파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주로 이거를 끼는데 벨크로 타입을 쓰는데, 시합 앞두고 막 스파링 할 때는 손목이랑 엄지 같은 데를 이게 너무 꺾이니까 많이 다쳐가지고, 이게 반면에 막 스냅 주고 때릴 때는 되게 좋아요. 손목 꺾어서. 근데 부드러우니까 손목 부상 같은 거를 몇 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시합 앞두고는 저는 이런 이렇게 패딩이 있고 카프가 약간 긴 MX, 이거 MX거든요. 에버라스트. 이런 글러브로 스파링을 주로 했었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레이스 타입은 이 지지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위닝에서 벨크로 타입에서는 그걸 뺐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스 타입은 아무래도 레이스 타입도 내부는 똑같이 일반 한국인 평균 손보다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속 안에서 손 놓는데 손목은 잘 잡아준다, 다른 것보다. 대신에 이제 묶고 풀고 하는 게 너무 귀찮고, 컨버터 뭐 레이스 앤 룩 같은 거 써서 쓰더라도 이게 스파링 할 때는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막 긁혀가지고 상대방이 뭐 어깨 막 이런데 생채기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묶고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또 안 묶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또 손목 보호가 전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좀 제 생각에는 위닝 여기도 이렇게 좀 손목에다가 지지하는 걸 넣어주면 벨크로 타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웃긴 거는 또 벨크로 타입이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예. 같은 온스,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이라도 이게 더 비싼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커스텀 제품 컬러 제품하고 일반 컬러 제품하고 가죽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색깔만 틀리고 그냥 가격만 더 비싸고 색깔이 더 예쁘다, 예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기어 말씀드리면 이거는 코보 헤드기어죠. 코보 헤드기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닝을 따라올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무게도 일단 엄청 가볍고, 예, 그리고 막 너무 부피가 크지도 않고, 위닝 코보 헤드기어 중에서는 위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코보 헤드기어든 T자형 헤드기어든 위닝 헤드기어는 돌아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헤드기어보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두건을 착용하고 쓰시면 얼굴에 땀이 많이 나더라도 별로 안 돌아가거든요. 위닝 헤드기어 쓸 때는, 그리고 또 머리에서 땀 나면 이쪽에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쓰더라도 나중에 되면 다 막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사용하시면 냄새가 절대 안 납니다. 예, 그 차이 하나가 이제 헤드기어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차이를 결정 지으니까 꼭 두건을 귀찮으시더라도 착용하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헤드기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개인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남이 막 쓰는 거 돌렸으면 사이즈 피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돌아가는 헤드기어가 막 내 머리에 안 맞게 피팅이 돼 있으면 더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헤드기어는 개인 물품을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물론 너무 비싸요. 비싸지만 나는 진짜 비싸도 좋은 거 괜찮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위닝 코보 헤드기어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코보 헤드기어 저는 안 쓰거든요. 절대. 왜냐? 이거 쓰면 옆에 넓어져가지고 안 맞을 것도 막 계속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 시야도 좀 이렇게 바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T자형보다 많이 가려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잽도 이게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안 맞을 잽을 막 계속 맞거든요. 저는 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 저는 그래서 코보 헤드기어는 안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T자형 쓴다고 막 코가 부러지거나 코피가 나거나 스파링에서 코피가 안 난지는 지금 한 10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이거 피팅만 잘해가지고 쓰면 T자형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전혀 디펜스를 안 배운 초보자가 쓰기에는 위험하겠지만 어느 정도 디펜스 스킬이 되시는 분들이면 T자형 헤드기어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훨씬 더 가볍고 시야 좋고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T자형 헤드기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일반 제품하고 커스텀 제품하고 차이는 위닝 글러브는 전부 다 가죽이 천연 가죽인 게 똑같은데 이 커스텀 제품들은 겉에 이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천연 가죽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인조 가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대신에 쏘간에는 내피는 전부 다 똑같이 까만색 이거는 인조 가죽이라 어차피 돌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쓰더라도 두건 같은 거는 착용하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커스텀하고 일반하고 이 코보는 잘 모르겠고요. T자 같은 경우는 좀 패딩 두께 같은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무게가 다르고요. 무게가 한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한 20g 정도 더 나갔던 것 같아요. 커스텀이 살짝 더 무거워요. 근데 어차피 체중 저희 막 60, 70, 80 나가시는 분들이 이거 뭐 20g 때문에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둘 다 되게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우리나라 헤드기어들도 요즘 가볍긴 하지만 가볍고요. 근데 커스텀 제품이 이런 볼 패딩이나 이런 쪽이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가 이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흰색도 있고 옛날에 뭐 빨간색도 있었고 여러 개를 써봤는데 확실히 커스텀 제품이 살짝 더 두터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 때도 저 코치 거 이거 써보니까 느낌이 일반 제품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더 비싼 돈 주고 커스텀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패니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재패니스 스타일. 네. 옛날 우리나라 선수들 쓰던 헤드기어는 T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다 턱이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턱까지 패딩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푸노나 그런 거 있죠. 근데 뭐 턱에 패딩이 없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불편함은 못 느끼겠고요. 오히려 사이즈 맞추기에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열려 있는 게. 근데 얘는 이제 제일 간편한 게 코보나 T자나 이 똑딱이라서 되게 탈착이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의 단점은 이게 끈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턱 이쪽 피부가 약간 까끌까끌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T자형 헤드기어도 결국에는 그냥 위닝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돌아가서 처음에 싫어했는데 그건 두 건 쓰니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 왜 선호하냐면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뭐 해외 브랜드 제품들 뭐 타이틀이나 제가 썼던 거 아니면 플라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동양인의 두상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얼굴이 좁은 대신에 뒤통수 이쪽이 길어가지고 하는데 귀 위치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귀 위치도 잘 맞고요. 그냥 서양 헤드기어는 뒤에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되게 큰 편인데도 좀 얼굴에 딱 피팅되는 느낌을 못 받겠는데 얘는 끈 조절만 잘 하시면 뭐 코 다칠 일 거의 없을 정도로 피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일단 헤드기어로서는 글러브는 저는 뭐 하나 무조건 위닝 사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헤드기어도 무조건 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헤드기어는 그만큼 좀 가치가 글러브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일단 글러브든 헤드기어든 위닝의 단점은 첫 번째는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요. 진짜. 그리고 내가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일반 이 파란색, 빨간색, 흰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뭐 온스랑 뭐 벨크로 레이스 타임 맞춰가지고 살라 그러면 일본에도 재고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일단 단점이고 그 다음에 최악의 단점은 이 커스텀 제품들 너무 오래 걸리죠. 예, 원래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하나씩 장비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나만의 커스텀을 이렇게 완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막 커스텀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색상도 되게 다양하고 뭐 자수도 뭐 2도로 넣을 건지 어디에다 쓸 건지 뭐 이런 것부터 뭐 손가락 패드는 어떻게 할 건지 집을 만들 건지 웹은 뭘로 할 건지 엄청 복잡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안 돼요. 색깔 뭐 섞어봤자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커스텀이라고 해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최악은 이거는 제가 그냥 스티커로 붙인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글자 뭐 페스터, 하더 뭐 이렇게 여기는 스마터 이렇게 붙인 건데
이런 거 자수를 하려고 그러면 6개월, 7개월을 막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막 언제 온다는 것도 없어요. 기약도 없이 막 갑자기 오기도 하고 가격도 너무 비싼 데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일단 디자인도 예,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적을 뿐더러 그냥 밋밋한 디자인의 위닝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다른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멋있는 게 많이 나오죠. 뭐 베넘이나 아니면 라이벌이나 뭐 되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또 뭐냐 탑복선가 그거 같은 경우는 막 말도 안 되는 디자인도 다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수 위치도 선택이 불가능하고 막 크기도 불가능하고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6호스 같은 경우는 이게 패딩이 두꺼운 게 아니에요. 13호스랑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두꺼워지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 옆으로만 넓어져가지고 저는 별로 16호스 글러브 특히 이게 레이스 같은 경우는 끈으로 이렇게 막 조이면 모양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 16호스는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위닝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위닝 하나 산다 그러면 저는 12호스 트레이닝 글러브를 살 것 같습니다. 왜냐? 스파링은 어차피 뭐 매일 많이 하는 게 아닌데 트레이닝 글러브는 매일 쓰잖아요. 근데 내구성 좋고 패딩 안 죽고 손에 피팅감 좋고 손목 스냅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손목 잘 꺾인다고 해가지고 샌드백 치다가 손목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샌드백이나 미트 치다가 스파링 하다가 많이 다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사야 된다면 이걸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기어는 커스텀을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정확히 뭐 잘라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만져봐도 확실하게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저 두꺼운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위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일단 가격은 비싸지만 한번 좀 뭐 누구나 다 로망이 있는 제품이죠 위닝께. 예,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 뭐 다른 제품도 요즘에 우리나라 제품들도 너무 좋고 뭐 옛날 뭐 해외 브랜드들도 예전에 저 운동할 때는 전부 다 똑같은 글러브만 우리나라 것만 썼었는데 선택지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비도 장비지만 연습, 훈련, 스파링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